범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일반 매매의 거래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를 배우러 오셨는데 경매라는 건 뭐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배우러 오셨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한 부분을 어떻게 경매라는 방법을 통해 취득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습득하게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이 일반 매매라는 부분은 보통 어디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통 실장님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요. 갑과 을 간의 거래에 있어서 실장님이 중간에서 갑의 목적물에 대한 현황도 말씀을 해주시고 갑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도 말씀을 해서 을이 그 만족할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경매라는 부분은 갑을이 없지요. 이 갑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유 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목적물을 파는 게 아니고 법원이라는 곳에서 중간에서 법원 입찰장에 내놓고 을이라는 사람은 해당 목적물을 본인이 판단해서 직접 취득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실장님께서 거래를 이루어 주었을 때 본인이 능력법, 현황과 권리에 대한 부분을 다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이 인지가 됐을 경우에 허용이 됐을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만은 그 외에 만약에 갑이라는 매도인이 어떤 일정한 부분을 숨기고 팔았을 경우에는 (577) 570조부터 577조까지 민법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매도인이 숨기고 팔았을 경우에도 결국에는 매도인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형사라는 부분이 따라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경매라는 부분은 갑이 파는 게 아니고 법원의 중재로 을에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중재는 570조부터 570조까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다면 580조 이 항에 보면은 경매는 예외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가 예외냐?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은 내가 목적물을 골라서 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목적물에 대해서 상황도 얘기해주고 권리도 말해주지만은 이런 경매 사건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직접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어떤 등기상에 나와 있는 어떤 권리들을 분석해야 되고 수익 분석도 해야 되고 경매 특성상 명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상태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왜? 경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나 이런 것들은 눈으로 잘 보입니다만은 해당 목적물이 건물일 경우에 주택일 경우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가 없지요. 이런 부분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실장님의 어떤 목적물의 상황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본인이 판단하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낙찰을 받고 소유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경매라는 부분은 결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알아야, 정말 많이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하자 없이 판단함에 있어서 갖고옴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를 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입찰장에 가서 긴 입찰표에다가 내가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그 가격이 높을 경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또 대책 없는 물건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싸게 갖고 와야 되는 게 경매의 원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경매
경매도 물론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가 좀 되셔야 이런 부분에서 왜 법원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 책임하에 내가 낙찰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